너희가 숨겨온 4억 원 계좌 말이야. 그 돈으로 너희를 파멸시키는 기분이 어떤지 알겠니?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 나는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조카 부부를 내려다봤습니다. 삼촌이 어떻게 그걸?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20해 동안 친아들처럼 키운 조카가 나를 지갑 털어먹는 늙은이라고 불렀다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이란.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배신당한 삼촌이 조카 자신의 돈으로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다는 사실이었죠. 과연 이 조카는 어떻게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반전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재미 한 스푼, 감동 한 스푼 담은 이야기 준비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면 더 재미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삼촌,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요즘 너무 어려워서. 나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해 동안 아들처럼 키운 조카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화를 건 것이었는데요. 민수야, 삼촌이 언제 너한테 돈 달라고 해본 적 있었니? 목소리가 쉬어서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쇄소 일이 뚝 끊어진 지 벌써 석 달째였어요. 임대료며 직원 월급이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 미안해요, 삼촌. 제 회사도 지금 파산 직전이라서요. 민수는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게 그렇게 큰 돈이냐? 나는 목구멍이 메어오는 걸 참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책상 앞에 주저앉았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액자 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7살 때 부모를 잃고 내 품에 안겨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삼촌을 외면하다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민수 회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계속 들려주거든요. 혹시 정말 어려운 건 아닐까 싶어서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민수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조카가 나를 속일 리는 없겠지만요. 낡은 빌라촌 앞에 도착했을 때 의아했어요. IT 회사를 운영한다던 민수가 이런 곳에 살다니요. 계단을 올라가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조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줄 몰랐거든요. 삼촌. 문을 열고 나온 민수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몸이 많이 야윈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삼촌이 너 사는 게 궁금해서 왔다. 아, 그러시구나. 들어오세요. 집안은 정말 궁색해 보였어요. 낡은 가전제품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요. 서연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 삼촌 어떻게 오셨어요?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손목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는데 재빨리 소매로 가렸거든요. 요즘 전기료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워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라면으로 때우고 있어요. 민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조카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니요. 그럼 삼촌이 가볼게. 너희 형편이 이런 줄 몰랐다. 나는 서둘러 일어났어요. 삼촌,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너희도 어려운데 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카를 탓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사정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빌라 앞에 서더니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민수와 서연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연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히 아까는 궁색한 모습이었는데요. 나는 버스 정류장 그늘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를 둘러본 후 차에 다시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민수 부부의 그 이상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결국 다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민수 부부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더 해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 유명한 부자들만 산다는 그 아파트 말이에요. 두 사람은 명품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분명히 며칠 전에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했는데요. 나는 몰래 따라가서 레스토랑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이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삼촌이 또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서연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어요. 걱정 마. 가난한 척 연기만 잘하면 돼.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연기라니요? 삼촌이 우리 진짜 집 알면 평생 돈 요구할 거야. 서연이 또 말했습니다. 맞아. 어차피 나이 많으니까 몇 년만 더 속이면 돼.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습니다. 20해 동안 아들처럼 키운 조카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결혼도 포기하고 모든 걸 조카에게 쏟아부었는데요. 이게 바로 배신이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들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을 꺼내서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삼촌 덕분에 공부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던 그 순수한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어요. 박 사장이었습니다. 민수놈이 돈을 안 갚네요. 이제 보증인인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3억을 마련 못하면 가게랑 집 다 가져갈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급한 마음에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박 사장이 연대보증 때문에. 삼촌, 저도 파산 직전이라 정말 도와드릴 수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한마디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랍을 뒤지다가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민수가 고등학생 때 만든 증권계좌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에 민수의 어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삼촌 고마워요. 이 돈으로 나중에 삼촌 노후를 책임질게요. 과연 이 계좌에는 지금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민수가 고등학생 때 만든 그 계좌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계좌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머, 이거 정말 오래된 통장이네요.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난색을 표했습니다. 전산으로 확인이 어려워요. 너무 오래돼서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은행에서 나와 길을 걷고 있는데 무료 IT 상담소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어요. 젊은 남자 한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는 그 청년의 이름표에는 지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옛날 계좌를 찾고 있는데요. 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20해 전에 조카가 만든 증권계좌 이야기를요. 지우가 눈을 반짝였어요. 옛날 증권 데이터 복구해 드릴게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네,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해볼 만해요. 지우는 정말 열심히 해줬어요.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했습니다. 나는 그런 지우가 고마워서 도시락도 사다 주고 커피도 갖다 줬어요. 저도 어르신 같은 삼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 따뜻한 청년을 이제야 만났을까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지우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이거 좀 보세요. 컴퓨터 화면을 보니 숫자들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민수 씨 명의로 된 증권 계좌예요. 지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20해 전에 50만 원으로 산 IT 관련 펀드가 지금 얼마나 됐나요? 4억 원이요. 귀를 의심했어요. 4억 원이라고요? 네, 맞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주식에 투자된 펀드였거든요. 지우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20해 동안 계속 불어난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만 원이 4억 원이 되다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근데 민수가 이 계좌를 모를까요? 지우가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어르신, 이상해요. 3년 전부터 누군가 이 계좌를 확인했던 기록이 있어요. 누가요? 민수 씨가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럼 민수가 이 돈이 있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지우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조사해 볼게요. 지우는 정말 꼼꼼했어요. 민수의 소셜미디어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친구들과 나눈 비밀 대화였습니다. 어르신,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민수와 서연의 대화가 떠 있었어요. 삼촌이 사업 계좌 알면 평생 ATM이 될 거야. 맞아. 절대 모르게 해야 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조카가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나를 속였다니요. 민수놈이 정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우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돈으로 정당한 복수를 하시는 거 어때요? 복수라니요? 네, 민수 씨 회사 상황을 조사해 봤거든요. 지우가 컴퓨터를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대요. 큰 프로젝트도 못 따고요. 그래서요? 경쟁사를 이용해서 압박할 수 있어요. 밤새 지우와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펀드에서 1억 원을 빼서 박 사장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억으로는 민수를 압박할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테크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우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민수 씨 회사랑 경쟁하는 곳이에요. 사장이 강 회장이라는 분이고요.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번 시도해보죠. 강 회장을 만나러 갔어요. 민수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해 동안 키워준 삼촌을 속이고 있다고요. 강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런 배은망덕한 놈이군요. 강 회장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업계에서 매장시켜주겠어요. 정말인가요? 물론이죠. 그런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요.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어요. 민수가 입찰하는 프로젝트마다 테크솔루션이 더 좋은 조건으로 따내는 거였습니다. 강 회장이 미리 정보를 알려주기로 했어요. 과연 민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르신, 이제 시작이에요. 지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민수 씨가 자신을 위해 모은 돈으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조카가 나를 속이려고 숨긴 돈이 결국 조카를 벌하는 도구가 되다니요. 그날 밤 민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삼촌, 이 돈으로 나중에 효도할게요라고 말했던 그 순수한 모습이요. 그 약속을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바쁜 날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강 회장 사무실에서 첫 번째 작전 회의를 했어요. 3. 민수 회사가 입찰하는 모든 프로젝트 정보를 미리 알려드리겠어요. 강 회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조건으로 따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지우가 노트북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민수 씨 회사가 이번 주에 세계 프로젝트에 입찰한대요. 어떤 거죠? 대형 쇼핑몰 시스템 구축이랑 은행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강 회장이 껄껄 웃었어요. 그거 우리가 다 가져올게요. 입찰가도 미리 알고 있으니까요. 과연 민수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우가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민수 씨가 입찰한 프로젝트 3개 다 떨어졌대요. 정말요? 네, 테크솔루션이 다 가져갔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화를 내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도대체 왜 자꾸 입찰에서 떨어지는 거야? 아마 이렇게 소리쳤을 거예요. 그동안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이상하니까요. 박 사장에게도 부탁했어요. 민수가 돈을 제때 안 갚으면 더 세게 압박해 주세요. 알겠어요. 이자율부터 올려볼게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며칠 후 박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수놈한테 이자율 올린다고 통보했어요. 얼마나요? 월 8%에서 12%로요. 그럼 민수가 뭐라고 하던가요? 회사가 망한다고 애걸복걸하더라고요. 박 사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네 걱정이라고 딱 잘라 말해줬어요. 민수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됐어요. 지우도 바쁘게 움직였어요. 민수 회사 거래처들에게 정보를 흘린 거죠. 자금 사정이 불안정하다더라는 소문을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어르신, 대박이에요. 지우가 신나서 뛰어왔습니다. 거래처 3군데서 계약 해지했대요. 정말요? 네, 대금 결제도 연기한다고 하고요. 민수가 얼마나 답답해할지 뻔했어요.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삼촌, 왜 무슨 일이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요.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너도 어렵다고 했잖니. 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삼촌, 제발이요. 정말 절박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어려워. 전화를 끊었어요. 지우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민수 씨가 옛날 계좌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급하면 뭐라도 찾으려 하잖아요. 과연 지우 말이 맞았어요. 민수가 증권사에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계좌 비밀번호를 찾겠다고요. 하지만 20회나 된 계좌라 절차가 복잡했어요. 강 회장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민수 회사 핵심 직원들 스카우트해 볼까요? 그럴 수 있나요? 더 좋은 조건 제시하면 되죠. 일주일 만에 민수 회사 개발자 2명이 그만뒀어요. 테크솔루션으로 이직한 거죠. 민수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짐작이 됐습니다. 왜 다들 갑자기 떠나는 거야? 민수가 사무실에서 소리쳤을 거예요. 하지만 떠나는 직원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찾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울먹울먹했습니다. 삼촌, 민수가 쓰러졌어요. 뭐라고?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20회 동안 키운 조카인데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서연이 옆에서 훌쩍거렸습니다. 서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민수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지갑 털어먹는 삼촌이라고 적힌 문자였어요. 며칠 전에 보낸 거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병원에 누워서도 나를 욕하고 있었다니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 부부 아파트 문제 진행해 주세요. 알겠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철저하게 해주세요. 병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민수가 깨어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삼촌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텐데요. 과연 그때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지우가 민수의 아파트 대출 서류를 자세히 분석했어요. 어르신, 여기 문제가 있어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소득을 과장해서 신고했어요. 얼마나요? 실제보다 2배나 부풀렸어요. 지우가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짜 재직 증명서도 썼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은행 감사팀에 제보할 거예요. 지우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부정 대출이니까 당장 돈 갚으라고 할 거예요. 며칠 후 지우가 화난 얼굴로 왔어요. 성공했어요. 은행에서 조사 들어갔대요. 정말요? 네, 민수 씨한테 60일 안에 20억 갚으라고 통보했어요. 20억이라니요. 민수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까요?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 말이에요. 상상만 해도 민수의 당황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강 회장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민수 회사 사업 건물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임대료 석 달치 미리 드릴게요. 오, 그러세요? 건물주가 반가워했어요. 사실 지금 임차인이 임대료 밀려서 골치 아팠거든요. 그럼 계약 해지해 주세요. 좋습니다. 2달 후에 나가라고 통보할게요. 민수가 퇴거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회사마저 잃게 생겼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요. 지우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민수 씨가 증권사에 직접 찾아갔대요. 뭐 때문에요? 옛날 계좌 찾으려고요. 하지만 20회나 된 휴면 계좌라 복구가 쉽지 않았어요. 본인 확인 서류며 보증인이며 온갖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서연은 명품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가방이며 옷이며 모조리 중고 매장에 내다 팔았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위가 사업 실패한 건 우리 책임 아니야. 서연 어머니가 냉정하게 선을 그었어요. 처음부터 그 남자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했잖니. 서연이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민수 회사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월급을 못 받은 지 2달째였거든요. 마지막 남은 직원들마저 집단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민수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때 내가 박 사장과 함께 찾아갔어요. 민수는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무용품이라도 가져가야겠네요. 박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책상까지 모조리 가져갈 겁니다. 박 사장이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박 사장은 들은 채도 안 했어요. 민수가 나를 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촌,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요. 지금 와서 빈다고 20회 배신이 지워지냐? 나는 차갑게 외면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걸 다 알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삼촌이 어떻게 너희가 숨기고 있던 4억 원 계좌 말이냐? 민수가 입을 벌렸습니다. 그 돈으로 너를 파멸시키는 기분이 어떤지 알겠니? 민수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모든 진실을 알았다는 충격 때문이었죠. 삼촌, 그럼 그동안, 그래, 전부 다 내가 한 일이다. 박 사장이 압류를 마저 진행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과연 이제 민수는 어떻게 될까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민수를 돌아봤어요. 20해 전 순수했던 그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 탐욕에 눈이 멀어 삼촌을 배신한 대가가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우야, 아파트 문제는 어떻게 됐어? 곧 금매로 내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안할게요. 민수 부부가 완전히 거리로 내몰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과연 그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어요. 복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민수 부부는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어르신, 어르신. 지우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나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의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복수를 끝내지도 못하고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 같아요.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지우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지우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런 착한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어요. 깨어났을 때 지우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우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수놈들이 제가 쓰러진 걸 알면 안 돼. 나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정심 유발되면 복수가 약해질 거야. 걱정 마세요. 비밀로 할게요. 지우는 정말 믿음직스러웠어요. 내 대신 강 회장과 박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계획을 더 빨리 진행해야 해요. 어르신이 빨리 회복하셔야 하거든요. 강 회장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민수회사 남은 계약까지 다 해지시키겠어요. 업계 전체에 민수의 신용불량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제 민수는 어떤 일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내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지우가 대신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요. 차갑게 끊어버렸죠. 병원 침대에서 태블릿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민수 부부가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은행 최후 통첩 때문이었죠. 과연 누가 그 아파트를 살까요? 지우야, 그 아파트 우리가 사자. 시세보다 얼마나 낮게 제한할까요? 절반 가격으로 해. 그럼 민수 씨가 수용할까요? 수용할 수밖에 없어. 나는 냉소를 지었어요. 달리 방법이 없거든. 과연 민수는 어떤 기분일까요? 며칠 후 아파트 매입이 성사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민수 부부가 짐을 싸고 있다는 소식도요. CCTV 영상을 보니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섭섭한 원한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했어요. 부정맥이 생겼네요. 복수에만 매달려서 내 건강을 해친 건 아닐까?
문득 후회가 밀려왔어요. 의사가 절대 안정을 지시했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지우가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어요. 어르신, 이제 복수는 충분히 하셨어요.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아니야,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끝내야 해. 나는 의지를 불태웠어요. 민수 부부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도 그들의 동향을 계속 추적했어요. 과연 그들이 찾아올까요? 어르신, 민수 부부가 고시원으로 이사했대요. 지우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완전히 몰락했네요. 이제 곧 찾아올 거야. 과연 내 예상이 맞았어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민수가 증권계좌 복구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류 준비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신분 증명도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마음 한편이 홀가분했어요. 20해 동안 쌓인 배신감이 드디어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어요. 지우가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제 평안하게 지내세요. 과연 이제 정말 끝일까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 부부가 병원 로비에 나타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러온 거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왔구나 싶었어요. 삼촌, 병원 로비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과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습이 완전히 초라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지? 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병원 곳곳을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민수 부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삼촌이 입원해 계신다는 걸 알고 너무 놀랐어요. 서연이 훌쩍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가 어려서부터 삼촌 덕분에 잘할 수 있었는데요. 민수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삼촌, 이제 정말 모든 걸 잃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를 다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평생 삼촌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민수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어요. 하지만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20해 동안 쌓인 섭섭함과 배신감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까요? 지우가 미리 준비한 태블릿을 가져왔어요. 이것부터 보고 얘기하자. 화면을 민수 부부 앞에 놓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화면에는 민수 부부의 소셜미디어 대화가 떠 있었어요. 삼촌이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가난한 척 연기를 더 잘해야겠다. 삼촌이 사업 계좌 있는 걸 알면 평생 돈을 요구할 거야. 민수와 서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자신들의 과거 대화가 공개된 거니까요. 이건 어떻게 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삼촌이 진짜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네. 언제까지 우리가 저 늙은이 뒷바라지를 해야 해? 서연의 메시지였습니다. 20해 동안 너를 키우면서 내가 지갑 털어먹는 늙은이였냐? 나는 차갑게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삼촌, 죄송해요. 그건 민수 혼자 한 말이에요. 서연이 변명하려 했어요. 저는 진짜로 삼촌을 존경해요. 하지만 지우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삼촌이 계속 달라붙으면 어떻게 피할까? 서연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삼촌이 죽으면 유산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이것까지 나오자 서연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차가운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이 정도까지 계산적이었다니요. 너희가 20해 동안 내게 받은 모든 것을 계산해봤다. 준비해온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양육비 8천만 원, 교육비 1억 2천만 원, 생활비 1억 원. 민수 부부가 숫자를 보더니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총 3억 원, 이자 포함해서 4억이 넘는다.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럼 평생 갚아라. 나는 냉정하게 선언했어요. 민수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마지막 한 방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너희가 숨겨온 4억 원 계좌 말이야. 민수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 돈으로 너희를 파멸시키는 기분이 어떤지 알겠니? 4억 원 계좌요? 민수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내가 고등학생 때 만든 그 증권 계좌 말이다. 그게 지금 4억이나 돼 있다. 민수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큰 돈이 있었다니요. 그런데 그 돈으로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더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럼 그동안 삼촌이, 그래, 그 돈으로 내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 나는 똑똑히 말해줬어요. 테크솔루션 지원도, 아파트 매입도, 모든 게 그 돈이었어. 민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실신해버렸습니다. 서연이 민수를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하지만 민수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한 번에 알게 된 충격 때문이었죠. 이제 정말 끝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라. 나는 이제 너희와 남남이다. 민수 부부는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갔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었겠죠. 과연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한 달이 흘렀어요.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 덕분에 심장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지우가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을 해줬어요. 어르신, 이제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우야, 나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했잖니.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 달 동안 나만 돌보느라 자기 일을 소홀히 했거든요. 괜찮아요. 어르신이 더 중요해요. 퇴원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뭔가 허전했거든요. 지우야, 민수 만나러 가볼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고시원 주소를 알아달라고 했어요. 지우가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지만 주소를 찾아줬습니다. 과연 민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고시원은 정말 초라한 곳이었어요. 좁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요.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민수를 만날 수 있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10kg도 넘게 빠진 것 같았습니다. 삼촌. 민수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를? 민수야, 너 사는 게 궁금해서 왔다. 민수의 손을 보니 상처투성이었어요. 배달 일을 하느라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삼촌, 이제 정말 모든 걸 깨달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삼촌이 저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말이야.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앞으로는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라.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누구도 속이지 말고. 삼촌, 그럼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민수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용서는 내가 스스로에게 구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너와는 남남으로 살겠다. 삼촌, 제가 어렸을 때 써드린 편지 기억하세요? 민수가 마지막 호소를 했어요. 삼촌이 늙으면 제가 효도하겠다고 썼던 거요.
그때의 너는 이미 내 맘속에서 죽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와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뭘 하며 살까? 어르신, 좋은 생각이 있어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복수로 얻은 돈들 있잖아요. 응, 아파트하고 3억 정도. 그걸로 청년들 돕는 재단 만들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희망 나눔 청년재단 어때요?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저 같은 어려운 청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이야.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모든 절차를 밟았어요. 아파트와 현금 3억 원 모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지우를 이사장으로 임명했어요. 내가 운영을 맡아줘.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너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지우가 감격해서 울먹였어요. 어르신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재단 설립식 날이 왔어요. 많은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나는 연단에 서서 말했어요.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신뢰입니다. 박수 소리가 우렁찼어요. 여러분이 바로 제 진짜 가족입니다. 지우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20해 동안 배신당한 아픔이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연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어르신,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지우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사는 거야. 70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희망 나눔 청년재단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어요. 벌써 80명의 청년들을 도와줬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창업 성공 소식이 왔어요. 지우가 신나서 보고했어요. 재단에서 지원받은 청년이 카페 사업에 성공했대요. 정말 기쁜 일이구나. 그 청년이 다시 재단에 기부금을 보내왔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보람이구나 싶었어요. 돈으로 복수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었습니다. 재단 건물 1층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이런 문구를 걸어뒀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매일 오후가 되면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나는 그들과 차를 마시며 인생 상담을 해줬습니다. 할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라.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렸어요. 누군지 보니 민수였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거였어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삼촌,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상처가 그대로 있었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배달 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의 소중함과 노동의 가치를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는지 알겠어요. 1년 동안 하루 12시간씩 배달 일을 했다고 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쉬지 않고 일했다고요. 삼촌이 베푸신 은혜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민수가 간청했어요. 삼촌이 베푸신 은혜를 갚고 싶어요. 나는 지우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진심이라면 가장 힘든 일부터 시작해라. 네, 뭐든지 하겠어요. 청소부터 시작하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민수가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청소, 설거지, 걸레질까지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어요. 민수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냈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점차 민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네요. 민수는 봉사활동 중에 장애인 청년들도 도왔어요. 제가 삼촌에게 받은 사랑을 이분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탐욕스러웠던 예전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우야, 민수가 정말 바뀐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믿어봐도 될까? 좀 더 지켜보시죠. 재단 창립 2주년 행사가 열렸어요. 민수가 청년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삼촌의 은혜를 배신했던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민수에게 말했어요. 이제 너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생긴 것 같다.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촌, 정말 감사해요. 그때 지우가 깜짝 발표를 했어요. 저 결혼해요. 재단에서 함께 활동하던 은지와 사랑에 빠진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줄에 서주세요. 지우와 은지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나는 주례를 맡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하객들이 감동받았어요. 민수도 새로운 사랑을 만났어요.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미란이었습니다. 삼촌, 저도 이제 새 출발하고 싶어요.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어느 저녁 카페에서 모두 함께 식사했어요. 지우, 은지, 민수, 미란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더 소중하구나. 정말 그런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70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노을이 카페 안을 물들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찾은 기쁨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과연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20해 동안 친아들처럼 키운 조카의 배신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서 모두 진짜 가족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오히려 지우처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돕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민수도 결국 진정한 뉘우침을 통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되면서 따뜻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신뢰이고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도 전해졌기를 바라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